예, 지난주에 SD하고 PD하고 연결된 연결고리 콜모그래프의 백워드, 포워드, 그 다음에 파인만 칵스 포뮬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에, 에, 하다 보니까 너무 질주를 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출석률이 확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실제 파이낸셜 매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최대한도로 좀 난이도를 낮춰 보겠습니다. 챗 GPT랑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굴을 안 봐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하는 걸 제가 잘 못 느꼈어요.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계속 에, 기여를 올렸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에, 오늘부터는 좀 에, 기여를 1단으로 낮춰가지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할 얘기는 여태까지 사용했던 툴들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 파이낸스 쪽에서 에, 그런 내용인데, 음, 먼저 파이낸셜 마켓부터 얘기하는 게 좀 좋은 게 아닌가. 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옵션 모르시는 분, 아니, 옵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옵션 아시는 분, 오케이. 모르시는 분, 모른다고 손을 들어야지 저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안다고 그러면은 또 기어가 올라가니까. 선물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선물. 저기 뭐 발렌타인데이 뭐 그런 거 말고 다 알아요? 다 알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파이낸셜 마켓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챗GPT랑 얘기하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예, 오케이. 그래서 파이낸셜 마켓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xchange Trade Product하고 OTC Product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Exchange Trade Product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저기 증권 계좌에서 뭐 주식 트레이딩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개된 시장에서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이 OTC 프로덕트는 공개된 시장이 없고요. 그냥 서로 전화로 어, 서로 이제 전화로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가격이 맞으면 사고 팔고 그러는 겁니다. 부동산이 OTC 마켓이네 결국은. 그죠? 예를 들어서 집을 사거나 팔거나 뭐 전세를 들거나 팔거나 아니면 뭐 월세를 하면 이제 결국은 집주인하고 집을 뭐 사거나 전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합의가 되면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OTC 마켓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냥 서로 가격이 맞으면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러면 어느 게 더 클까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가 많을까요? OTC가 더 많을까요? 어디가 더 클까요? 예.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프로덕트가 클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OTC가 클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저는 OTC가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하고 부동산만 해도 부동산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근데 OTC는 부동산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케이. 물어봅시다. 챗GPT.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예. OTC가 significantly 크다는데요. 제가 좀 전에 OTC가 작을까 그러다가 부동산만 생각을 해봐도 부동산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적어 보기엔 크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 잠깐만. 네, significantly large. 예.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OTC 프로덕은 부동산은 보통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도 OTC예요. 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 저가 한 10분 전에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프로덕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을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물어봤는데 예, OTC가 훨씬 크네요. 근데 OTC에서 부동산은 여기서 얘기할 때 OTC는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보면 OTC에는 리얼 에스테이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TC가 significantly large해요.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significantly large하다는 생각은 못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때 제가 챗GPT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켓 사이즈가 큰 것들을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Exchange Trade Product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Futures, Options, Interest Rate Product, Index Futures, Current Futures, Commodity Futures, ETF and ETN, Volatility Derivative, Commodity Options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켓 사이즈 순으로 저가 소팅을 한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 퓨처스도 뒤에 보면 세 개로 쪼개놨거든요. 인덱스 퓨처, 커런시 퓨처, 커뮤니티 퓨처 이런 식으로. 요걸 다 합해서 모은 게 퓨처스고요. 퓨처스 시장이 옵션 시장보다 크네요. 퓨처 시장이 옵션 시장보다 커요. 퓨처스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들었어요. 다 아세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퓨처스. 손을 안 든 사람은 뭔가요? 설명을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설명이 필요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퓨처스가 백투 더 퓨처에 나오는 퓨처가 아니에요.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설명할까? 음. 오케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그러면 이건 OTC가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배를 판다고 계약을 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이게 달러로 계약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로 치면 한 1조 원 정도 되는 걸 달러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배 만드는데 한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리고요. 제가 알기로 다를 텐 계약마다 다를 텐데 계약을 할 때 1조를 주는 게 아니에요. 1조라고 그럴게요. 계약금이 지금 달러로 계약을 했을 텐데 지금 현재 원화로 1조 원이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계약을 딱 했을 때 1조 원을 딱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을 살 때 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계약 사인하는 날 10억을 딱 주지 않잖아요. 계약금만 주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가 공사가 한 2년이 걸리면 예를 들어서 그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계가 끝났다 그럼 한 2천억 쏴주고 그다음에 어느 단계 끝나면 또 뭐 한 2천억 쏴주고 그런 식으로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쫙 1조가 들어올 거예요. 그죠? 맞죠? 예, 그럼 좋은 일이죠. 1조도 받으면. 예, 근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지금 1이 1천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뭐 좀 이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3,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그래 보죠. 천억, 3천억 달러로.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6 months, 1 year, 1.5year. 예를 들어서 1년 반 만에 배가 완공이 된다고 그래 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시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천억, 3천억.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기쁜 일이죠. 매출을 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나요? 그냥 기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계산을 할 적에 지금 환율로 원가를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한 1,400원 하나요? 1달러에? 1달러에 한 1,400원으로 원가를 계산을 하니까 한 9,500억 정도 들더라, 원가가. 그러면 이제 500억 정도 붙여서 1조에 계약을 했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9,50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 이거 맞네? 간단하게 9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1조를 매출을 올리면 이제 천억을 이익을 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원방에 오는 게 아니고 1년 반 혹은 2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달러로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그러면서 환율이 조금 너무 거시기 한 거 아니야? 그래서 환율을 절상해야 돼 해가지고 환율을 1,300원으로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생각하기에 1조라고 생각했는데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니까 9천억밖에 안 되네. 그럼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 1조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트럼프가 막 때리고 나니까 9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환율의 익스포즈 환율 그러니까 그 익스체인지 레이트 리스크에 익스포즈가 된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물론 환율이 올라가면은 좋죠. 근데 예, 환율이 떨어지면은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요. 환율이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현대중공업은 환투기를 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배를 만드는 회사지 환의 그 익스체인지 레이트에 베팅하는 회사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1년 반 동안에 1조 원 정도의 돈이 달러로 들어오는데 결국 이걸 내가 아무런 작업도 안 하면 결국은 달러에 배팅을 한 거예요. 배를 짓는데 배팅한 게 아니고 환율에 배팅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해칭을 걸어줘요. 어떻게 해칭을 걸어주냐면, 오케이. 지금 들어오는 1,000억 원은 그냥 지금 원으로 바꾸면 되고요. 6개월 있다가 3,000억 정도가 달러로 들어오는 거를 은행하고 쇼부를 쳐요. 쇼부 1,400원에 우리 합시다.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400원에 우리 6개월 있다가 3,000억, 3,000억에 해당되는 달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달러를 1,400원에 우리 바꿉시다. 그렇게 계약을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1년 있다 3,000억 들어오죠. 그것도 1,400원에 우리 계약합시다. 그리고 1.5년 후에 있는 것도 1,400원에 계약하자고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중공업은 환율의 배팅을 더 이상 한 게 아니고요. 1,400원이라는 환율로 이제 계약을 쓰게 된 거고, 은행은 이제 환율에 배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 요게 선도예요. 이게 포워드, 지금까지 얘기한 게 포워드입니다. 선도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서 그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서 적은 이자를 주고 대출을 해서 대출할 땐 좀 많은 이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예대 마진 그거를 따먹는 애들이지 얘가 환율에 배팅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현대중공업이 워낙 거래가 자기네 회사랑 거래량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선도 계약을 맺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도 자기 본연의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예대 매출, 그 예금 받고 대출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마진을 따먹는 애들이거든요. 환율에 배팅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은 또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 원달러는 퓨처스 마켓이 있을 거예요. 예, 퓨처스 마켓이 있어요. 예. 요거는 뭐냐면, 오케이.
퓨처스는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선도하고 선물은 되게 유사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선도는 둘이 만나서 얘기해서 가격에 맞추면 사인을 하는 거예요. OTC 프로덕트예요. 근데 선물은 거래소가 있어요.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고 싶다, 혹은 누가 팔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올리고요. 그러면 가격이 맞으면 거래가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샀는지, 내가 누구한테 팔았는지 사거나 판 사람은 몰라요. 물론 찾으면 알겠지만은.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퓨처스는 아마 먼슬리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환에 투자하는 전문적인 그룹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환이 자기네들 주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그룹은 환이 주종목인 애들이 그런 애들을 안다고 그러면 걔네들한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은 현대중공업한테 받아가지고 걔네들한테 넘기면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예? 이해되셨나요? 아니면 퓨처스 마켓에서 얘네들이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퓨처스 마켓은 아마 먼슬리 베이스로 돌아갈 거예요, 아마. 오케이. 여기 보면 딜리버리 먼스가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딜리버리 먼스가 얼만큼 되나? 오케이. nearest serial months, 그러니까 최근 3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quarterly cycle months 3, 6, 9, 12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이 5월 달이니까 지금 만기가 안 됐다 그러면 5월물이 살아 있을 거고요. 지금 5월물이 살아 있나? 잠깐만요. 여기 보면 오케이. 5월물이 아직 살아 있고요. 그래서 5월, 6월, 7월
이게 시리즈로 최근,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해서 다가오는 세 개의 시퀀셜한 먼스가 있고요. 5월물이 아직 살아있네요. 5월, 6월, 7월. 그 다음에 3, 6, 9, 12, 3, 6, 9, 12. 그러니까 6월은 여기 6월은 됐고요. 6월물, 9월, 12, 그 다음 3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코리안 원하고 US 달러를 바꿔치기 하는 퓨처스 마켓의 만기가 최근 3개월, 5월 아직 만기 안 됐나 봐요. 지금 살아 있고요. 5월, 6월, 7월, 그 다음에 3, 6, 9, 12. 네, 6은 들어가 있고 9, 12, 3 이렇게 만기되는 만기 거의 다 됐을 것 같은데. Last trading day가 third Monday. third Monday. 오늘 아닌가? third Monday. 오늘이 만기 날이네요? 예? 오늘이 만기 날이에요? Last trading day가 third Monday of contract month니까 5월물이 아직 살아있는데 오늘이 만기 날이에요. 오늘 지나면 5월달 거는 끝나요. 그러면 여기 6월, 7월, 이거 오늘이 요게 만기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오늘 지나면 요건 사라지고 이제 줄라이 다음은 뭔가요? 8월이면 어거스트가 들어가겠네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오케이. 오케이. 컨트랙트 사이즈는 1000 US 달러예요. 1000 US 달러를 얼마로 바꿀 건가? 그러니까 아까 1,400원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그러면 오케이. 다시 현대중공업 입장으로 돌아가 보죠. 오케이. 여기 퓨처스 마켓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 퓨처스 마켓에서 뭐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셔? 그냥 현대중공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KB은행이라고 그럴까요? KB은행하고 그렇게 선도 계약을 맺지 말고 그냥 여기 퓨처스 마켓 있는데 여기서 거래해버리면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김대리, 야, 여기 3천억 있는데, 여기 3천억 있는데, 퓨처스에 던져. 그렇게 하면 될까요? 김대리는 저기, 포스코에서 저기 철강 사고 있다는데, 갑자기 퓨처스 사라고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거 하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전문 부서가 필요하고. 그지?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대중공업에 이제 환투기 하는 부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맞는 생각이 아닌 것 같고 보통은 저가 듣기로는 은행하고 선도 계약을 맺어요. 이렇게 은행하고 선도 계약을 맺고 은행은 예를 들어 퓨처스에서 처리가 가능하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퓨처스에 없겠네요. 그죠? 퓨처스는 최근 3월하고 그다음에 3, 6, 9, 12 그거니까 길어야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 반 후에 나오는 거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퓨처스 마켓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잘하면 요거는 컨트롤이 가능하겠네. 이게 그 369, 12 거기에 걸리면 요거는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뭐 요것도 잘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퓨처스 마켓하고 포워드 마켓은 확실히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퓨처스 마켓은 익스체인지에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스탠다다이즈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코리안 US 달러 그거 할 때 보면 최근 3개월이 머처리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3, 6, 9, 12, 1년치가 머처리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퓨처스 마켓에 해칭 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서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부대 비용이 결국은 이제 환투기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조선회사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제가 듣기로는 은행하고 선도 계약을 맺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행하고 선도 계약을 맺고요. 그러면 은행도 환에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요. 단지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거래를 터왔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약간의 피만 받고 이제 실제로 환에 투자하는 세력들이나 아니면 퓨처스 마켓에서 물량을 터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워드하고 퓨처스하고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포워드는 둘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둘이 OTC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퓨처스는 거래소가 있고요.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트레이딩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컨트랙트를 규격화를 합니다. 규격화를 해서 규격화된 그 퓨처스 컨트랙트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가 챗GPT랑 얘기해 봤을 때 퓨처스 마켓이 제일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퓨처스 마켓을 좀 더 보면, 예, 크게 세 개가 파퓰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덱스 퓨처하고 커런시 퓨처, 커머디티 퓨처. 예, 좀 전에 얘기한 거는 무슨 퓨처인가요? 무슨 퓨처스인가요? 코리안 원하고 US 달러하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 인덱스인가요? 커런시인가요? 커머디티인가요? 뭔가요? 네? 인덱스 같다. 커런시 같다. 커머디티 같다. 오케이. 예, 커런시 퓨처죠. 오케이. 그래서 인덱스, 커런시, 커머디티 중에서 인덱스가 더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커런시 퓨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퓨처는 그 언더라인이 인덱스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거 코드가 있나? 저가 한동안 그 SP500 트래킹 펀드에 투자를 좀 했는데 하루는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뭐냐면 분명히 SP500는 올라갔는데 트래킹 펀드 가격은 내려가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P500가 1% 올라갔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저가 가지고 있는 SP500 트래킹 펀드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5%가 난 거예요. 가끔가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SP500는 인덱스고요. 요거는 펀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인덱스 계산해 주는 건데 그걸 트래킹하는 펀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에 있나? 미래에셋에 무슨 인덱스 펀드가 있거든요. 이 SP500 트래킹하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SP500은 분명히 올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빠지더라고.
그리고 다른 인덱스 미래 SM 말고도 트래킹 펀드가 많은데 다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 예,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환율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아, 근데 SP500는 미국의 장중에만 움직이거든요. 근데 SP500 퓨처스는 23시간 동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SP500는 장중에 1%가 오른 거예요. 근데 장이 끝나고 SP500 퓨처스는 살아있거든요. 그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빠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파란색이 SP500 퓨처스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SP500 인덱스예요. 그리고 지금 옐로우 라이너로 저기 색깔을 칠한 부분이 트레이딩 피리어드, 트레이딩 아워예요. 그러니까 SP500는 미국 뉴욕 시간으로 9시인가 해서 뭐 3시인가 끝나요. 근데 SP500 자체는 트레이딩이 되는 어셋이 아닙니다. 그냥 인덱스 계산되는 거예요. 근데 SP500 퓨처스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SP500는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고 인덱스 자체입니다. 우리나라 뭐 종합주가지수 계산하듯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지수는 어셋이 아니고요. 트레이딩하는 어셋이 아니고요. 그걸 트래킹하는 게 아니고 트래킹하는 인덱스 펀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트레이딩하는 퓨처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파란 게 퓨처스입니다. 이것도 뭐 최근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뭐 369, 12 아마 아까 봤던 그 머처리티랑 동일한 스트럭처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보통 미국에 있는 걸 벤치마킹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 퓨처스도 아마 가장 최근물을 트래킹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파란색 선은 하루에 한 시간만 크로즈가 돼요. 저가 다큐멘테이션이 아니고 챗GPT랑 얘기를 해본 결과 하루에 한 시간 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루에 23시간 동안 트레이딩이 되는 거예요. 근데 SP500 인덱스 자체는 장중에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장중에 이렇게 생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장중에는 SP500가 1%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돈 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이 끝나고 퓨처스가 꼬라 박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상한 말을 했다든가 장이 끝난 다음에 트럼프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해서 시장이 안 좋게 반응을 해서 펀드가 그 퓨처스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거래가 되는 미래에셋의 타이거 펀드가 예,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예. 그래서 그게 인덱스 퓨처스예요. 지금 얘기한 게 인덱스 퓨처스. SP500 인덱스를 가지고 퓨처스를 만든 겁니다. 그게 인덱스 퓨처스 중에서 제일 크더라고요. 예, 제가 챗GPT한테 물어본 게 각 자산마다 가장 액티브한 10개를 찍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인덱스 퓨처. 조금 전에 봤던 게 넘버 원이에요. 좀 전에 봤던 게 넘버 원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덱스 퓨처에서 트레이딩 볼륨인지 밸류인지 모르겠지만 랭킹을 매겨달라고 그랬고요. 그랬더니 10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좀 전에 봤던 게 넘버 원입니다. SP500 E-mini 퓨처스라는 게 이게 퓨처스가 아까 인덱스 퓨처스가 크게 인덱스 퓨처하고 커런시 퓨처하고 커머디티 퓨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인덱스 퓨처가 제일 크다고 그랬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방금 얘기한 SP500 E-mini 퓨처스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장중에 1%가 올랐는데 장이 끝나고 그 퓨처스가 1.5% 떨어지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그 인덱스 트래킹 펀드가 그거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SP500는 올랐는데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있는 인덱스 펀드는 내려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면 SP500, 나스닥, 다우존스, 니케이, 후지, 다스 이렇게 있네요. SP500, 나스닥, 다우, 니케이가 4등이네요. 니케이가 4등이고 유로스탁이 5등이고 후지가 6등이네요. 여기 다 아시나? 코스피도 있네요. 코스피가 8등이네요. 역시 우리나라는 배팅을 좋아해요. 중국을 눌렀어요. 중국보다 위에요. DAX는 뭔가요? DAX? DX는 독일일 텐데 아마. 네. 오케이. 그래서 인덱스 퓨처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 때 퓨처하고 포워드하고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거를 설명 안 했네. 포워드는 그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현대중공업으로 다시 돌아가면 1달러에 1,400원으로 고정을 하자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게 선도 계약이에요. 근데 퓨처스에서는 뭐가 쿼트가 되냐면
그 익스체인지 레이스를 쿼트라는 겁니다. 1,400원, 1,410원, 1,390원 그걸 쿼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400원에 퓨처스를 계약을 했다. 그러면 1,400원에 결국은 바뀌게 되고요. 내가 1,390원에 퓨처스를 컨트랙트를 계약을 맺으면 최종적으로 1,390원의 컨트랙트가 체결이 됩니다. 그거 좀 설명을 해야겠네. 오케이. 여기 다시 돌아가서 현대중공업하고 KB은행하고 1,400원에 바꾸기로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 지금도 1,400원에 바꾸고요. 6개월 있다가도 1,400원에 바꾸고, 1년 있다가도 1,400원에 바꾸고, 1.5년 있다가도 1,400원에 바꿔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1,400원에 바꿔요. 예? 퓨처스는 달라요. 퓨처스를 내가 1,400원에 계약을 했다고 그래보세요. 1,400원에 계약 완료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1달러를 주고 1,400원을 받기로 계약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요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퓨처스도 주가와 마찬가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장이 끝났어요. 장이 끝났는데 보니까 1,410원의 계약이 끝났어요. 장이 종료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1달러를 주고 1,400원을 받는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반대 포지션으로 1,400원을 주고 1달러를 받는, 지금 나는 1달러를 받고 1,400원을 주는 계약을 했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400원을 받고 1달러를 주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장은 1,410원에 종료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1,400원을 주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장은 1,410원에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좋은 계약서인가요? 나쁜 계약서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사인을 한 거는 1,400원을 주는 계약서인데 장이 끝났을 때는 시장에 있는 계약서도 1,410원을 주는 계약서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오케이. 이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예요. 내 거. 근데 장이 끝났을 때는 1달러를 주면 1,410원을 주는 계약서가 이제 표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거하고 시장에 장 종료된 계약서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계약서예요? 에이? 나는 1,400원만 주면 되는데 장 종료된 계약서는 1,410원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계약서가 더 좋은 계약서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장 종료된 걸 기준으로 다 계약서를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나는 1,400원짜리인데 1,410원짜리로 바꿨죠. 그럼 나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돈으로 메꿔줘요.
예, 마진이 퓨처스 마켓에 들어가면 마진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내 마진 어카운트에 10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410원 요거를 1410원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선가 10원이 들어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퓨처스 마켓에 들어가면 계약을 컨트랙트를 맺을 적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1원도 안 들어요. 하지만 장이 끝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업데이트를 해줘요. 계약서를 업데이트를 하면 나한테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진 어카운트라고 해서 어카운트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거는 굿 케이스예요. 저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배드 케이스는 돈이 나가요. 오케이? 이 계약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장 중에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계약서들이 막 써져요. 근데 장이 딱 끝나면 종가 기준으로 모든 계약서를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리고 계약서를 업데이트를 하면 손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손해보는 사람들은 돈으로 메꿔주고요. 이익 보는 사람들은 돈을 뺏어와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10원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마진 어카운트에서 들어온 10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 퓨처스 마켓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마진에 돈이 충분히 예를 들어서 10원이 계속 빠져나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내 마진 어카운트에 돈이 모자르겠죠. 돈이 간당간당 하겠죠. 그러면 그때 마진 콜이 들어옵니다. 마진 콜이 들어오면 돈을 탑업 해야 돼요. 돈을 더 때려 넣거나 가만히 있으면 시장이 알아서 청산을 해줘요. 예?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나리오는 10원이 들어왔죠. 반대편 포지션에 있는 지금 내 계약서를 내가 이 계약서를 썼을 때 반대 포지션에서 계약서 쓴 사람 있죠. 그 사람은 10원을 토해내야 돼요. 네? 그러면 매번 장이 끝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예. 그래서 퓨처스 마켓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포워드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HD 현대중공업하고 KB 은행하고 그냥 계약서 끝, 계약서 쓰면 그걸로 끝이에요. 뭐 10원 왔다리 갔다리 10원 가지고 뭐 할 거예요? 현대중공업하고 지금 1조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10원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퓨처스 마켓에서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옵션 마켓도 마찬가지예요. 옵션 마켓에서도 이런 식으로 장이 끝나면 그 장 마감 그 계약서가 있거든요. 그 계약서로 다 교체를 해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교체를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득 보는 사람은
그만큼 돈을 토해내야 되고요. 손해보는 사람은 돈을 억지로 먹어야 돼요.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마진 어카운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마진 어카운트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진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가 어느 레벨 이하로 돈이 내려가면 마진콜이 들어옵니다. 마진콜이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요. 돈을 더 집어넣든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날 목을 쳐줍니다. 반대 매매가 들어가요. 자기 계좌에 있는 그 옵션이나 퓨처스에 이 마진콜에 해당되는 것만큼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마진콜 오케이. 마진콜 오케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예를 들어서 표면이 100이라고 그래 보죠. 액면가가 100원이라고 그러면 처음 이니셜 마진이 있고요. 이니셜 마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진콜 레벨이 있는데 마진콜 레벨이 모르겠는데 옛날 기억에 한 30%였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마진콜 레벨이 아마 10%인가 그럴 겁니다. 이것 확실하지 물어보죠. 이니셜 마진은 100에서 150만 원 정도네요. 컨트랙트당. 그러니까 여기 지금 컨트랙트가 1000달러면 1000불이면 얼마죠? 1000불이면 거의 1500원, 1400원 그 정도는 이니셜 마진은 거의 100%를 가져가네요. 응? 메인터넌스 마진이 이니셜 마진이 한 7, 80% 되네요.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니셜 마진이 있고요. 이니셜 마진 이거 30% 아니네요. 이니셜 마진이 있고 이 정도의 캐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컨트랙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 돈이 없으면 컨트랙트 그 오더 자체를 못 내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니셜 마진 위에 있어야 사겠다 팔겠다 하는 오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은 오더 자체를 못 하고요. 그래서 컨트랙트가 맺어진 다음에 이게 쭉 빠져서 아까 여기 메인터넌스 마진
이하로 떨어지면 마진콜이 트리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높네요. 지금 US 코리안 원, US 달러 같은 경우는 거의 페이스 밸류만큼의 이니셜 마진이 필요하네요. US 달러 1000달러면은 14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아닌가? 그죠? 예, 거의 페이스 밸류만큼 마진을 요구하네요. 그 다음에 7, 80%가 메인터넌스고요. 그래서 이니셜 마진이 120만 원이었다고 그러면 대충 메인터넌스 마진이 요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20만 원에서 스타트를 했는데 돈이 야금야금 빠져나가서 요거 밑으로 빠져나가면 마진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니셜 레벨로 올려줘야 됩니다. 여기 떨어졌으면 마진콜을 받으면 이니셜 레벨보다 많이 돈을 투여해 줘야 돼요. 마진 레벨이 상당히 높네요. 저는 한 3, 40%라고 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100%네요. 이니셜 마진이. 이건 시장마다 다를 겁니다. 오케이. 근데 다시 다시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보죠. 내가 오케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내가 1달러 주고 1,400원을 받기로 했어요. 오케이? 내가 현대중공업이에요. 그래서 KB은행하고 내가 1달러에 1,400원 받기로. 근데 1달러가 아니고 아까 3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1달러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포워드 컨트랙트를 했단 말이에요. 포워드 컨트랙트를 하면 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포워드는 이게 끝이에요. 포워드는 한번 계약을 맺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퓨처는 오케이. 내가 포워드를 안 하고 퓨처를 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맨 처음에 1,400원에 시작했다가 뭐 1,390원으로 가고 뭐 1,380원, 뭐 1,390원, 1,410원, 1,400원, 1,390원 이렇게 됐다고 그래봐요. 현대중공업이 KB은행하고 포워드를 안 하고 퓨처스 마켓에서 1,400원에 계약을 했다고 그래봐요. 근데 퓨처스 마켓은 매일매일 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1달러를 줬을 때 받는 돈은 얼마가 되나요? 다시요. 지금 포워드에서는 현대중공업이 1달러를 주고 1,400원을 받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죠? 퓨처스에서는 처음에 내가 1달러를 주고 1,400원을 받는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퓨처스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390원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계약서가 갱신된다고 그랬죠.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1390원짜리 계약서거든요. 그러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내가 1달러를 줄 때 1390원을 받는 건가요? 예, 마진 계좌에 1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4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1,400원 컨트랙트를 맺었고요. 그러면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내 마진가에서 계좌에서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1,390원이 됐으면 내 마진 계좌에 10원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장이 끝났으면 이제 만기가 됐으면 실제로 이제 캐시가 왔다 갔다 해야겠죠. 캐시가 꼭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자, 제가 1달러를 주고 1,390원을 받고요. 내 마진 계좌에 10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400원으로 내가 돈을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게 마진 어카운트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마진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는 계약이 충실히 이행이 되는 걸 개런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배째라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그 거래소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옛날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우풍상호 신용금고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우풍상호 신용금고와 관련된 건 아니, 그러니까 그 우풍상호 신용금고 주식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지금 헷갈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공매도를 쳤어요. 어떤 세력이 공매도를 쳤는데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 공매도를 허용한 기관은 대우증권이었고, 그런데 그 공매도를 쳤다는 걸 시장에서 알고 사람들이 이거를 상한가를 만든 거예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 뭐야, 게임스탑인가? 네, 우풍상호식용금고는 실제로 그래가지고 공매도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주식이 없는데 파는 거거든요. 그거를 대우증권이 용인을 한 거고요. 이 사람은 충분히 뭐 신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주식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주식을 못 주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좌우지간. 그래서 그런 난리를 피하기 위해서 마진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상대방의 계약을 불이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케이. 이거 헷갈리면은 제가 옛날에 쓴 책이 있는데 지금 팔리나 모르겠는데
수학과 현대금융사회라고 여기 그 마진 메커니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저가 말로 한 거 글로 써준 책이 있어요. 예, 어, 절판됐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저가 강의를 안 해가지고. 오케이. 어쨌든 저가 놀랬던 게 퓨처스가 제일 크다는 사실에 좀 놀랬어요. 퓨처스 마켓, 옵션 마켓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퓨처스 마켓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퓨처스 마켓은 인덱스 퓨처, 커런시 퓨처, 커뮤니티 퓨처 뭐 이런 식으로 세 개, 이게 마켓 사이즈별로 제가 랭킹 그 넘버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퓨처는 좀 설명한 것 같고요. 커런시 퓨처도 좀 설명한 것 같고, 커머디티 퓨처는 이런 겁니다. 내가 대한항공이에요. 내가 대한항공이에요. 그러면 대한항공 입장에서 이 지출이 제일 큰 게 저 알기로 두 개가 제일 커요. 하나는 기름값, 그 다음에 하나는 항공기 렌탈값. 그 두 개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1년 내내 주구장창 항공료가 일정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근데 기름값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커머디티 퓨처를 사용을 해서 해칭을 걸어놓는데 요새 기름값이 내려가니까 해칭 걸어놓는 데서 손해가 발생하는. 오케이. 인덱스 퓨처는 아까 봤듯이 SP500가 제일 크고요. 커머디티 퓨처 보죠. 랭킹이 어떻게 되는지. 1등이 WTI 크루드 오일 퓨처스고요. WTI가 아마 텍사스일 겁니다. WTI가 아닌가? 여기 있네요. 예. WTI가 텍사스일 겁니다. 그 다음에 2등이 브렌트 크루드 오일 퓨처스. 이거는 저기 북해. 1등, 2등이 오일 관련된 퓨처예요. 그 다음에 3번이 골드, 4번이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1, 2, 3, 4, 5등 중에서 3개가 다 기름 쪽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이 콘입니다. 6번이 구리, 7번이 콩, 8번이 실버, 9번이 슈가, 10번이 이거 철인가요? 그래서 퓨처스 마켓에는 지금 다미넌트하게 기름이 제일 큰 시장이네요. 그래서 퓨처스 마켓이 제일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 어디가 제일 큰가? 오케이, SP500 인덱스 옵션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결국 SP500가 제일 크네요. SP500 인덱스 옵션 있고요. SP500 이미니 옵션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까 퓨처스가 언더라인인 것 같아요. 느낌상. 이번 옵션 오늘 SP500 퓨처스에 대한 옵션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SPY도 저기 SP500 트래킹 펀드거든요. 그거에 옵션이 있고요. 코스피 200이 9등이네요. 유로스탁을 제꼈네요. 역시 우리나라는 배팅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언젠가 유튜브를 봤는데 아, 테슬라 3배짜리가 런던에 있는데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의 3배 하는 이게 런던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거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거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가 아니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냥 서울에서 트레이딩을 하게 했지 런던까지 가서 트레이딩을 하게 한다고. 예, 좌우지간. 예, 여기 보니까 그래도 많은 포션이 SP500 관련된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자율 관련된 프로덕트. 역시 미국 채권이 1등, 2등이고요. 미국 채권 퓨처가 1등, 2등이고 5등도 있네요. 1등, 2등, 5등이 미국 채권과 관련된 퓨처고요. 우리나라는 없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ETF, ETN 있고요. 그 다음, ETF는 알겠는데, ETN은 뭔가? Exchange Trade Note. ETF는 해봤는데, ETN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어, 오케이.
이거를 트레이딩이 가능한가? ETN 이게 트레이딩이 가능한 건가 이게? ETN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사람 있어요? 저가 잘 모르겠는데 ETN은? ETF는 펀드인데 상장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익스체인지에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ETN은 잘 모르겠는데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노트. 아우, 오케이. 오케이. 여기 봅시다. 이그젠플이 있네요. 그래서 이슈어는 은행이고요. 여기 이게 바클레이가 프랑스인가요? 프랑스 맞아요? 맞나? 예, 프랑스 은행 맞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빅스 인덱스를 트래킹 오케이. 오케이. 빅스 인덱스를 트래킹해서 그 리턴을 주겠다. 예, 믿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ETF랑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단지 이제 그 이슈어를 믿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볼라틸리티 데리버티브라고 있고요. 이거는 빅스 관련된 것 같은데, 빅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커머디티 옵션이라는 거는 언더라잉이 커머디티인 거죠. 에너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금속물, 농산물, 예, 그런 것들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익스체인지가 있어서 익스체인지에서 서로 사겠다, 팔겠다, 그렇게 해서 예, 가격이 맞으면 트레이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TC 프로덕트는 사실은 뭐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이자율 수합, 수합션, 그다음에 FX는 저기 그 익스체인지입니다. 커런시 익스체인지. 포워드 아까는 퓨처스였고요. 그러니까 좀 전 아까 어, 아 FX 포워드가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FX 포워드라는 거는 아까 현대중공업하고 KB은행이 한 게 FX 포워드예요. 예? 그걸 이제 익스체인지에서 한 게 퓨처스고 커런시 퓨처스고 이렇게 수압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수압이라는 거는 뭘 주고 뭘 받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리포 쇼텀 펀딩 요거는 하루짜리 뭐 그런 펀딩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것도 지금 그 사이즈별로 그 컨트랙트 사이즈 그 마켓 사이즈별로 저가 소팅해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 수합 시장이 제일 커요. OTC 마켓에서 이자율 수합 시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커런시 포워드 아까 그 현대중공업하고 KB증권하고 하는 거. 저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포워드 시장 중에서 대부분이 조선과 관련돼서 그 원달러 포워드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조선 쪽에 워낙 그 돈이 크기 때문에 달러 들어오는 게 크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FX 포워드는 대부분 조선 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머니마켓 인스트루먼트는 예, 머니마켓 인스트루먼트는 뭐 이런 것이 제가 해보지를 않아서 아 이거는 해본 것 같은데 이거는 해본 것 같은데 옛날에 미국에서 차를 캐시로 살려고 그러니까 캐시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증서를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차가 얼마였나? 한
3만 불? 그 정도였나? 근데 내가 캐시로 주려고 하니까 캐시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캐시를 은행에 넣고 은행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의 뱅크 오브 액셉턴스가 그거 같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를 산 적이 있어요. 예. 아, 여기서 돌리면 되겠네. 오케이. 요게 미국 일드 커브입니다. last few day. 그래서 5일 동안. 오케이. 일드 커브가 조금 떨어졌네요. Anyway. 예.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크게는 익스체인지가 있어서 익스체인지에서 트레이딩이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를 걸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끼리 하는 OTC 마켓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OTC 마켓이 더 커요. 예. 제가 섹션 1, 2를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프로덕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예, 순서를 그렇게 했는데 아까 챗GPT랑 얘기해 본 결과 OTC 마켓이 더 크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덕트를 여기 쭉 나열을 했습니다. 요거 마켓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켓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강의 노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저 기터브 사이트 아시나? 모르시나? 여기 여기 파이낸셜 매스라고 있거든요. 여기로 이 사이트를
기터브 모르시는 분 손 드세요. 다 아셔? 예,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 오고 와서 여기 뭐 그냥 여기 다운로드해서 언집하세요. 예, 여기 다운로드해서 언집하세요. 그러면 저기 여기 강의 노트가 있거든요. 예, 여기 있는 강의 노트를 좀 따라가겠습니다. 저가.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